막다른 주식시장에 탈출구는 없다. 진정한 수익을 위한 진짜 승부를 벌여봅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런! 다른 주식그라운드에 찾아오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전 주식그라운드의 지킴이 아나운서 김을지입니다. 오늘도 다른 주식그라운드 함께해 주실 감독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식그라운드 오늘도 최동기 감독님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수소경제법이 세계 최초로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 체계, 그리고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등 지원 정책, 또 수전 해설비 등 수소용품 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소법 수혜주들 사실상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우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들을 보면은요. 일단은 수소 생산하는 데 관련된 종목은 이제 현대제철하고 효성중공업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수소 탱크는 이제 일진다이아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자회사 그 일진 복합 소재에서 탱크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탱크를 이제 둘러싸는 이제 탄소 섬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효성 첨단 소재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지 연료 전지 관련해서는 두산 퓨얼셀, 그다음에 S 퓨얼셀, 미코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소스지라고 이제 상하 프론테크 이런 또 종목이 있습니다. 네. 또한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그 충전소가 중요한데 충전소는 이제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EM 코리아, 그다음에 에코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충전소 관련주가 되는데 일단은 대장주는 효성중공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수소를 유통하는 게 중요한데 유통은 어디서 하냐면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름을 한번 한국수소공사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은 한국가스공사가 또 새로운 어떤 그 자기네 업무가 하나 또 늘어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펙이라가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제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이제 엔진 관련해서는 현대유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이제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풍국주정이라든가 뭐 우리 DK랑 모터니, 세종공업 많아요. 뭐 코롱인더, 뉴로스, 뭐 유니크, 동화성 이런 종목들은 이제 테마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이제 대장주고 실적들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되니까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그 조정을 좀 받을 때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신 종목들이 오늘 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두드러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조정받을 때 미리미리 담아두시는 전략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라 주식 그라운드 본격적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하러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주식 그라운드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 번 더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흘러내리는 모습이 현재는 나오고 있는데요. 좀처럼 현재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12% 하락하면서 3,100선이 무너졌습니다. 다시금 3,100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3,083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0.31% 하락하면서 961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잠시 좀 들어오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각각 558억 원, 448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은 1,000억 원이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1,398억 원 차저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위 종목들도 좀 빨간불을 켜낸 종목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현재 좀 계속해서 좀 파란불로 돌아서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LG그룹이 지난해 미국에서 특허를 등록한 기업 2, 3위에 나란히 또 이름을 올렸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0.36% 상승하면서 8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까지 내려왔습니다. 성과급 관련해서 노사 갈등이 좀 일단락되면서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가 싶었는데 현재 다시 흘러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4%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LG화학입니다. 네이버는 0.84%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투자한 업체가 60곳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향후 시너지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네이버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흘러내립니다. 0.74%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금방 꺼졌네요. 전일장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현대차 그룹주들 오늘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재는 2%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0.54%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수급이 오늘 다시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주 관련해서 조건부 허가 여부가 오늘 드디어 결정이 됩니다. 그 기대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2%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빨간불 켰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흘러내립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오늘 조정받고 있죠. 각각 1.53%, 2.65%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오늘 굉장히 크게 빠집니다. 약 6%대까지 내려오면서 29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금 뷰티업계 1위를 올라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오늘 역시나 좋습니다. 삼형제 모두 다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각각 1.2%, 2.46% 상승하고 있습니다. HLB 다시금 파란불로 돌아섰고요. 시제는 2%대 상승하면서 17만 8,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퍼러비스 전일장에서는 좋았는데 현재는 약보합권의 움직임 가져갑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알테오젠도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4%대 급등하면서 14만 4,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지난해 연매출 5천억 원을 달성하면서 자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0.78% 상승하면서 5만 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은 또 티빙에 고강도 콘텐츠 투자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적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5% 넘게 빠지고 있죠. 15만 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CJ ENM입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W와 스튜디온 드래곤도 각각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제넥신만이 빨간불을 유일하게 켜내고 있네요. 1.57%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도 일제히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확인해 보실 텐데요. 얼마 전 LG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선정했다는 소식과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가 크게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지금 로봇 관련주가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AI를 비롯한 미래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키오스크를 시작으로 차세대 먹거리 발굴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향후 로봇으로까지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가 다시금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로보스타가 7.56% 상승하고요. 로보로보 8%대 급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로봇과 T로보틱스도 각각 상승하는 모습 확인될 수가 있네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3% 급등하면서 25,9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역시나 우리 시간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면서 감독님 빠지네 이러면서 들어오셨잖아요. 네네. 역시나 지금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버틸만한 그런 수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다시금 또 매도로 돌아서는 네네.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후장까지 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릴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환율이 네. 다시 이제 1,120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환율은 어떤 이 방향성이 중요한데 네. 지금 좀처럼 만약에 1,100원대 이하로 좀 내려오면은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들어올까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쪽보다는 지금 계속 위쪽으로 네, 가는 계속해서 그런 좀 모습을 올라가는 보이고 것 있거든요.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환율하고 금리인데 네. 금리는 어느 정도 뭐 계속 고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인데 환율이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봤었는데 다시 이제 달러 강세되면서 약세로 되면서 지금 어떤 그 외국인들의 메리트 이런 게 좀 약간 없어지지 않나.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공매도도 외국인들은 기대를 했었는데 어차피 공모대 자체도 연장한다는 5월로 소식. 연장이 되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네. 어떤 뭐 매력이라 할까 이제 그런 게 그러네요. 좀 줄어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시작할 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오늘은 좀 미국 시장도 계속 올랐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게 봤는데 지금 지수가 계속 플러스 보합선이 약보합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봐서는 또 우리가 이제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금요일 날은 항상 좀 주시장이 약세를 많이 보였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좀 예외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침에는 좀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이 시간에 잠깐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네. 그래도 아직 뭐 선물 지수 자체는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한번 네. 이 시간 지나서 오후에는 그래도 뭔가 또 반등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코스닥이거든요. 네. 코스닥이 지금 보면은 이제 테마주들이 요새는 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도했던 어떤 업종보다는 뭐 최근에는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로봇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테마주가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그 테마주보다는 네. 좀 이제 바뀌는 모습이 좀 더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셀트리온 말씀하셨는데 네. 어제가 아마 그 단기적으로는 저점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마이너스 때문에 사서 오늘 아침에 반등 나면 팔면 이게 팔아라. 단기적으로 전략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그 전략이 맞았던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이따가 이제 어떻게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뭐 셀트리온이 그 동안에 이제 그 여러 그 자기네들 우리 언론 보도하는 거 봐서는 뭔가 긍정적이죠.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그래서 뭐 같아요. 그런 느낌 받았는데 이제 네.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보면 또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항상 이제 결과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셀트리온이 빠지면 역시 뉴스에 팔아라 하는 거고 네. 만약에 오르면 또 그런 얘기 쏙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좋게 나올 텐데 일단은 오늘 우리가 이제 코스닥 지수에 있어서는 이제 셀트리온 이 종목의 어떤 동향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수소 경제 가지고 어제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위원회도 하고 했었는데 네. 이제 수소도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테마로 형성이 돼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수소가 자동차 이런 거는 아직 이제 우리가 현실화 되려면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 나오려면 아직도 뭐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그 전에 테마주가 형성돼서 물론 네. 주가가 오를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뭔가 숫자로 보여줘야 되기 그쵸, 때문에 중요하죠. 어느 정도 뭐 상반기, 하반기 정도 그때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그런 종목들이 좀 더 네. 조정을 받으면은 장기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런 테마는 이제 당장 뭐 오르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좀 이렇게 우리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 가지고 이제 우리 중기나 장기적으로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는 이제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해야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또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행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주은행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네이버 인수설 관련해서 다시금 뭐 부각을 받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현재 20% 급등하는 제주은행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네이버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뭐 시장에서는 전혀 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테마주로 형성이 돼서 네. 일단 세력들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는 뭐 그런 뉴스에 관계없이 일단은 네. 이제 뭐 올리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 부인 공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이제 완전하게 부인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공시가 이제 보면은 뭐 아직 그런 검토한 사실이 없다라든가 뭐 네. 이런 거도 나중에 보면은 이제 또 검토한 사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공시 위반해가지고 제재 받으면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은행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그러니까 이 금융 관련 위원회라든가 절차가 감독원이가 복잡하죠. 절차 복잡하기 네. 때문에 괜히 지금 그거를 뭐 부인 공시 안 하고 만약에 검토 중 하면은 또 뭐 논란이 말들이 많을 많이 것 같은데, 나오고 안 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공시 위반에 그 감점 받은다 하더라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 부인 공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분명히 제목 작업은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그쵸. 날 리는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뭐 어느 정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검토 단계라 하면은 그건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단계이기 그쵸.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은행이라는 거는 이게 민간인한테 사실 주기가 어려워요. 은행법상. 그리고 정부에서 원칙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래요?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은행하면 그래도 뭐 지방은행에전에도 은행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볼 탄탄하고요. 때는 네. 이번 일반 기업들이 그러니까 의해서 네.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는 거는 정부에서 굉장히 반대합니다. 관료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어떤 뭐 네이버가 그를 뭐 해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낸다 하면은 굉장히 이제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증시라는 것은 뭐든지 다 기대감으로 지금 다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제주은행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도 20%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주은행과 네이버 과연 인수를 될지 계속해서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관련해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최동기의 이슈 킹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식그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동기 감독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꾸며지는 시간이죠. 최동기의 이슈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한 주를 정리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떤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감독님께서 분석해주는 시간이죠. 자, 월요일부터 우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올랐을까요? 네, 이제 2월 1일부터 월요일부터 보는데 네. 항상 제가 이제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 종목들을 보면은 네. 왜 나는 이런 종목들 미리 못 샀을까? 그 차로에도 아니, 뭐 감독님도 그런 상한가가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쵸, 상한가가 뭐 어떤 때 10개 이상 나오는데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미리 포착을 하면은 그러니까요. 이거 뭐 금방 빌딩을 살 것 같은 느낌이 그럼요. 드는데 강남에 아주 그 로얄 땅에 탈 수 근데 있겠죠. 이제 이런 게 참 왜 안 될까? 이제 뭔가 이제 뭐 누구 말마다는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우리 감독님뿐만 아니라 지금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다 그쵸. 그런 생각하실 네.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미리 좀 연구를 하면은 이제 잡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마주가 아닌 종목들 이제 그런 것들은 잡히는데 일단 이제 하나 보면은 하나 SBI 스펙. 네. 스펙은 사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좀 캐치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게 이제 M&A 이런 합병 이슈에서 급등을 하는데 이제 스펙이라는 거를 이제 뭐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포착하기가 어렵죠. 근데 전에 이제 뭐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스펙에 보면은 2,000원 이하일 때 접으면은 항상 이렇게 3,000원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스펙 종목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잘 보시면 근데 스펙 종목들은 그때 못 팔으면 또 굉장히 또 고생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스펙 종목은 진짜 그 고수들 아니면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괜히 추정 매수했다가 그냥 물려버리면 뭐 몇 그렇죠. 개월 답이 그냥 없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일단은 하나 SBI 스펙이 일단은 급등을 했다는 거. 네.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데브 시스터즈. 아마 지난주에도 말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스튜디오 데브 시스템즈가 킹덤이 개발한 쿠키런 킹덤이 이제 글로벌 출시를 했는데 이제 출시 12시간 만에 뭐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서 2위라든가 그다음에 동남아 뭐 일본 쪽에서 이제 상위에 일단 랭크되면서 이제 상한가를 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BNC 역시 이거는 이제 코로나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원 그래요? 개발사인 그 대만의 골든 바이오 텍 관계자가 앙키로 키노놀이 이제 코로나19 치료 후보물 중에서 임상 이상 시험적에 밝히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으로 분석되는데 이제 한국
BNC도 일단 대만 그 회사하고 이제 어떤 업무 제휴가 있는 거라서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효성 TNC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좋아진 네. 거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따가 이제 이 종목을 또 시간이 되면 분석을 할 텐데 네. 이제 효성 TNC는 작년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래서 이제 호실적인데 일단은 이 회사가 생산하는 게 스판덱스거든요. 섬유.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에슬레저 이런 인기에 부합되면서 일단 스판덱스의 어떤 그런 호황에 인해 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면서 네. 일단 상한가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탈 라이프는 이제 화합물 반도체 패키지 선도 기업 해가지고요. 이제 국내 소부장 특례 1호로 작년 말에 상장이 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방산산업 시너지를 위해 가지고 BNC테크를 이제 작년 9월에 M&A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뭐냐면 BNC테크는 이제 국내 최고의 알루미늄 딥 브레이징 납땜 기술인데 네. 요거를 이제 군용 군사용 환경 이런 제어 장치 공조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고객사들이 이제 방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LG 넥선, 뭐 이스라엘의 엘타, 뭐 민수 고객사는 이제 파크 시스템즈 이런 이제 회사들이 이제 주요 고객사들이 있는데요. 네. 이 회사는 이제 매출 비중 보면은 통신용이 84%, 뭐 레이저가 7%, 군성이 4% 기타인데 일단은 고객사 비중으로는 RFHIC가 56.5%에서 굉장히 그 높은 비중을 그러네 차지하고 많이 있습니다. 차지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결국에는 RFHIC 매출 추이에 따라서 이 회사 실적이 영향을 연동되는 받겠네요. 그런 구조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림통상은 사실 뭐 이게 졌던 뭐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공시를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문자 같은 게 많이 오잖아요. 네. 근데 스팸 간여 가도 종목이라고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스팸이 이제 많이 그만큼 왔다는 건데 한국인터넷증은에 신고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최근 3일 평균 신고 건수가 최근 5일 또는 20일 평균 건수의 3배 이상. 그러니까는 이제 문자로 뭐 종목 보내는 데서 네. 대림통상을 많이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요가 몰려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거로 나오는데 그 이외에는 뭐 이유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성 엘텍 요새 보면 항상 이제 뭐 기아차, 애플차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가끔가다 툭 튀어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상한가인데 이 종목들 대성 엘텍도 보면 이 차는 이제 차량용 AVNC, 오디오라든가 비디오, 내비게이션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약자라 해서 뭐 AVNC라고 하는데 이러한 네. 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M&A 해가지고 원래 이 회사가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M&A PE 펀드 스티 인베스터가 있거든요. 네. 스티 인베스터가 이제 이거를 어려울 때 매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정상화 시켜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티 그런 어떤 그 뭡니까 이슈 M&A 이슈 때문에 일단 대성 엘텍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방전지는 이제 우리 배터리 회사거든요. 네. 뭐 2차 전지 회사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자회사 세방 리튬 배터리 실적 호조해가지고 이 회사도 이제 상한가는 아니지만 24%대 상승 기록했는데 아마 그 자회사는 세방 리튬 배터리가 작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이 269억을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00% 이상을 신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그래서 이제 자회사 실적이 좋다 해서 올랐는데 사실 이제 세방그룹도 그룹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도 이제 그룹사에 많이 있어요. 네. 세방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택배 회사도 있고 세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많은데 좀 네. 알짜 회사예요. 알려지지 않은. 괜찮네요. 그래서 세방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나 이 회사가 전에 보면은 유동성이 없었어요. 거의 거래량이 없는 회사였거든요. 그랬어요? 뭐 최근에는 뭐 2차 전지가지고 오르지만은 네. 그 일단은 세방 기업은 그래도 우리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어떤 그룹사라는 거, 네. 알찬 회사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효성 첨단 소재 아까도 이제 우리 수소 경제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우리 이제 그 탄소 섬유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해 이제 이러한 거 이슈로 인해 가지고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핵심 소재 탄소 섬유를 이제
그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현대차 넥소에 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어떤 이슈를 해가지고 효성 첨단 소재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은근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효성그룹, 산미막,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이제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가 네.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효성화학도 있는데 네. 화학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일단은 이런 종목들이 오는 거 봐서는 이제 효성그룹이 또 의외로 네. 지금 테마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지금 주가 흐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효성그룹을 우상향하네요. 예, 좀 이렇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넥소도 있고 그다음에 아라미드라는 그런 네. 어떤 제품도 있는데 이게 이제 5세대 이동통신 재료가 많네요. 강케이블뿐 아니라 정기형 타이어 요게 이제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탄소 섬유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드네이처는 이제 이게 확실하지 않은데 네. 20%가 올랐는데 이제 5G 관련해 가지고 품질 측정 솔루션 이거를 이제 보유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그 사물 인터넷 전문 기업의 스파이어 테크놀로지 지분을 취득했다. 그래야지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가지고 이제 20% 이상 상승을 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2%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월 1일 날은 간만우라는 종목이 30% 됐는데 네. 이게 이제 과대 납포고 이제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5G 관련한 기주국의 안테나 제조업체입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인빌딩 간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사유가 좀 희한해요. 포털 및 증권 커뮤니티에서 간만에 게시글이 많이 게시물이 많이 올라와서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뭔가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간만우라는 종목은 한 3년 전인가 네. 이게 그때 뭐 문제가 날 때 상장 폐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요? 그럼 좀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인 거 근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해소를 하고선 다시 오. 재상장됐기 때문에 네. 아마 간만우 종목이 일단은 그날 상한가를 쳤는데 네. 일단 뭐 회사 내용이 뭐 그 당시에 안 좋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게요. 월요일장은 진짜 크게 올랐는데 요거 그 이제 전에는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요거 이제 그 전에는 뭐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죠. 이 회사가 네. 이제 그런 그 역사가 있어요. 3년 그러네요. 전인가 4년 전일까 제가 네. 기억으로. 그래서 오. 그때 투자자들이 이제 완전히 멘붕이 왔었는데 그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굉장히 높았던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제 기억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 모바일은 아시다시피 이제 아마존 네. 아마존하고 이 회사는 이제 장기 협력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이제 그 최대 실적을 냈다는 그렇죠. 거.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존이 이제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게 부각이 되면서 포인트 모바일이 2월 2일 날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인데 이게 니콜로사마이드 기반 그래가지고 이 효력 실험이 본격화된다 해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채널 흡수율을 개선해가지고 이러한 거 실험을 2일부터 9일까지 전북대 병원 연구소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뉴스로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현대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삼화 네트워크스는 뭐 OTT 관련주인데 네. 이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체인데 일단은 뭐 특수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그때 홍정호 관련주가 가지고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YJN 게임즈는 이제 신작 소울 워커 아카데미가 구글 플레이 인기 1위 달성 소식에 일단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보면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게임은 얼마나 다운로드 순위를 높이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그다음에 같아요. 이제 사전 예약자 수 뭐 이래 가지고 네. 해가지고 지난번 이제 뭐 펄어비스도 막 이렇게 오르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무거운 종목들은 상한가 치기는 힘든데 이런 이제 가벼운 종목들은 이제 네. 상한가를 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2월 1일 날 이런 종목이 있었고 이제 2월 1일 날 또 한국파마. 뭐 한국파마는 이제 뭐 하도 언급을 해서 아시겠죠. 이게 이제 동사가 생산하는 코로나 치료 물질이 인도에서 네. 이상 완료가 됐다는 거 하면서 이제 임상은 경희대하고 벤처기업 제넨셀이 진행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거기에 출자를 했다는 거, 돈을 투자했다는 거 가지고 이제 한국파마가 2월 2일 날 상한가는 아니지만 네. 그때 지난번에 뭐 5일 연속 상한가 기록했었죠. 맞아요. 그러다가 쭉 빠졌는데 이날은 다시 20% 올랐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옛날 원위치가 됐는지 하여튼 테마주는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요. 상한가 5번 치더라도 뭐 2번 크게 빠지면 원위치 되는 거니까 그런 네. 이제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에논 에너지는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그 비상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뉴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스 터빈의 비상 발전기를
공급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규모가 약 한 160억 정도 규모 해가지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에디슨 4 발전기를 공급하는데 이제 그거가 이제 일단 벤더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납품을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제 납품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KL에서는 이제 M&A 기대감인데 네. 이제 삼성 SDS에서 인수한다는 그런 또 루머 소식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요. 예,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남전자는 항상 보면 이제 하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맞아. 몇 년 전에도 이제 아남전자 굉장히 오른 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애플카가 본격화 소식이 있는데 그러면은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만의 어떤 협력 관계가 다시 부각이 돼서 올랐는데 애플카는 삼성 하만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제 장착이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아남전자는 이제 삼성전자가 하만의 제조자 개발 생산 ODM이나 OEM 방식으로 납품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아남전자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한 19%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로이스 이 회사도 이제 OTT 관련주인데 이제 주력 제품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OTT 셋톱 박스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또는 국내 OTT 기업들의 어떤 외연 확장이 이제 나올 때마다 이제 가끔 주가가 오르는데 지금 이제 이때 오르는 건 이제 디즈니 플러스 이게 이제 한국 진출이 이제 가셔야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말만 그렇죠. 무성한데 네. 어쨌든간에 삼사통신 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 뭐 결정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소문만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월 3일 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게 이제 그날 상장이 됐어요. 2월 3일 날. 아까 오늘도 이제 오르는 것 오늘 같은데. 크게 오르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따상에 성공을 했어요. 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월 3일 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위에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 최초로 인간형 이족 보행. 그러니까 로봇가 두 발로 다니는 거. 우와. 그거를 이제 개발한 로봇 플랫폼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휴버예요. 멋지네요. 휴버.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아까 보니까 꽤 오르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는 8%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구형테크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애플과 협력사를 했다는 기대감.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슈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면서 조지아에 공장이 이게 있거나 핵심이죠. 공장을 설립하는 종목들. 그래서 네. 구형테크가 이제 오. 아마 어제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이제 2월 3일 날도 오르고 수요일도 오르고 목요일도 그러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아차의 경우는 이제 그 동네에 자기네 공장 근처에 부품사 있으면 거기에 당연히 이용을 하겠죠. 그러겠죠.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글루 시큐리티는 이제 보안 관련 회사인데요. 네. 이제 AI 보안 관제를 포함한 보안 솔루션 사업 부분에 약진이 이제 기대가 된다 가지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2020년에 그 1년치를 봤을 때 매출액이 817억 해가지고 전년 동기에 8%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51억으로 해서 약 207%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좋아진다 해가지고 창립일의 역대 최대 실적에 가진 상한가 그래요? 대열에 반열에 올랐습니다. 화신 역시 이제 자동차 관련 부품주로 역시 조지아주 근처에 일단은 공장이 있다는 걸 되면서 24%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YJ 게임스가 전날에 이어 전날 상한가를 쳤는데 한 번 더 갔네요. 이날도 이제 약 22% 그래서 이틀 만에 한 50%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베이스 전자는 이제 전장 부품 사업을 한 회사인데 네. 이제 전기차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이익이 늘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21% 올랐는데 결국 이 회사는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의 스마트키 시스템, 그다음에 카록 세트, 운전대 및 대시보드 주변에 조작 버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납품한 회사인데 네. 사실 이제 모베이스 전자는 또 우리 정치인 테마주로 엮여 있어요. 그래요? 이게 이제 윤석열 테마주로 모베이스 맞습니다. 전자가 맞아요. 연결돼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효성화학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화학도 이제 올랐는데 네. 보면 요거는 이제 삼불화 질소 NF3라고 하거든요. NF3가 없어서 지금 이제 거의 판매를 못 한다 뭐 이런 데 있는데 어쨌든간에 효성화학이 이 삼불화 질소에서는 네. 세계 2위 업체입니다. 와, 크네요. 1위는 이제 규모가. SK 머티리얼스고요. 와.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세계 1위를 와, 하고 있는데, 좋네요. 근데 이제 이게 마진율이 좀 낮다고 합니다. 그게 좀 근데 이제 안타깝네요. 마진율 스프레드가 이제 점차 차이가 이제 좁혀지고 있다 가지고 이제 그 2위가 이제 효성화학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20% 올랐습니다. 네. 그다음에 솔로에타는 역시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가지고 코로나 19에 대해 가지고 항바이러스 성능을 위한 소재 개발을 했다. 소재. 그래서
99% 섬유 소재를 개발을 했다 해도 18% 올랐는데 이게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한국발에서 부직포라든가 필름, 뭐 시트, 그다음에 코팅의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되는데 이거는 이제 치료제보다는 어떤 소재 이런 소재 거에 쪽으로. 가지고 이제 지금 뭐 19%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키스전자는 지난번에 이제 무상전자 건으로 올랐었는데 네. 그동안에 또 빠지다가 이날은 또 18%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테스트 관련 검사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송원산업은 이제 이게 또 석유화학 회사인데 이게 네. 옛날에는 이제 접어주였어요. 그래서 PBS 가스 합성 피혁에 이제 저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보면은 이날은 뭐 올랐다는 건 18% 올랐는데 역시 네. 이제 실적이 좋은 거로 오른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이제 매출액은 2,038억 전년 동기 대비 3% 올랐지만 네. 영업이익이 무려 118% 증가했다. 와. 그래서 이날 18%를 오른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전일장도 올랐고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아, 송원산업. 그래요? 네. 근데 어제는 이제 보면은 MVH 코리아라는 거 여기 이제 자동차용 내장 부품 생산 업체인데 역시 이제 기아차 애플카 해가지고 이 회사가 이제 올랐는데 네. 역시 이 회사는 이제 그 전기총 배터리 소외가 중견가에 증가할 경우에는 이제 공장을 짓겠다 해가지고 이제 적극적이네요. 가능성 짓겠다.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네. 구형테크 아까 말씀드렸죠.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AP 위성 요새 이제 위성주들이 뜨는데 이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보면 요새 그 우리 뭐 아크 인베스트가 ETF 출시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항공 우주산업 카이하고 손잡고서 일단 차세대 위성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트로는 뭐 아시다시피 러시아 네. 백신 스푸트니크 백신의 어떤 위탁 생산 업체에 투자를 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코러스가 국내에서 생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트론과 이아이드는 한국 코러스에 각각 100억 원씩 200억을 투자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트론하고 이아이디가 이제 관련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KB 오토시스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아침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아까 무너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조지아 주정부의 지사가 발표를 했어요. 동사가 이제 조지아주 메리웨어 카운티에 약 1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건설한다고 이거는 주지사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 회사를 이제 보면은 이제 거기에 메리웨이 카운티에 약 180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네. 일단은 현대 기아차의 완성 업체 부품을 일단은 납품한다라 가지고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도 굉장히 좋죠 흐름이. 네, 오늘도 26%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그 이트론 얘기하면서 네. 러시아 백신에 그 한국 코러스 상산한 한국 코러스에 100억씩 출자를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25%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NCN은 이제 그 자회사가 현대 자동차의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 그 올해 실적이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한 103억을 달성했다 이런 뉴스에 올랐는데요. 네. 일단 이 회사는 이제 그 콘덴서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이제 삼성전자가 그런 기대감 올해 이제 2차 전지 뭡니까 자동차, 전기차 차종 확대 따라서 어떤 수혜가 있을 거라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올랐습니다. 한국 정밀기계 이거는 이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사실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 이러한 거 설비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설비 투자하면 결국 이제 기계 관련주들이 오르기 때문에 한국 정밀기계가 17% 어제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그 일반 기계를 하는데 사실 이제 기계 회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많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계 업종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일본 워낙 쪽에. 기자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는 일단은 한국 정밀기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어제 17% 올랐는데 이것도 보면 이제 모터에 사용된 핵심 부품으로 이제 있는데 이게 100% 자회사인 포스코 SPS가 생산 중이다.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구동 모터코어인데요. 네. 이게 이제 자회사 상산한다 해가지고 이제 어제 17% 올랐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 자회사가 2025년까지 무려 1,000만 대 규모의 수동 모터코어 수주 계약을 했다래 가지고 이게 시장의 뉴스에 나오면서 네. 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7% 일단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몇 종목을 한번 골라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효성 TNC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이제 스판닥스의 세계 1위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에 컨센서스를 무려 54%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 이게 와. 제목을 보니까는 스트롱 스트롱 바이죠. 바이. 이거 이제 우리 증권사가 하나금융인데 네. 이제 이렇게 스트롱 바이 나오는 종목은 일단 사고 봐야 돼요, 무조건. 일단 사고 받아. 스트롱 바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바이인데 네. 아니면 메인테인 바이 이런데 이거는 이제 스트롱 바이는 그만큼 어널리스트가 자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장 초반에 사더라도 뭐 한 2, 3%는 먹고 나와요. 뭐 그 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요? 네, 효성텐시 근데 그 뒤로 주가 흐름이 좋을 거예요. 네, 오늘도 오르거든요. 네, 계속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서. 효성 TNC 첨단 소재는 주가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첫날 뭐 못 사더라도 일단은 어. 좀 이렇게 밀릴 때 사더라도 되고 어쨌든 이런 근데 종목들은 지금은 좀 고점이에요? 좀 고점이죠. 우리가 뭐 어떻게 삽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너무 비싸죠? 20만 원인가요 저기 바닥이? 지금? 네. 어. 한 20만 달 원부터 동안. 출발했을 거예요. 거의 뭐 30만 원대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네. 50만 원이 가까이 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좀 진짜 위험한데 20만 원대에서 20만 9천 원 정도에서 저 시작했거든요. 이제 좀 더 빠지면 뭐 40만 대 초까지 오면은 40만 원대 초까지요. 네, 그 정도면 이제 어. 살만한데 지금은 사실 높은 가격에는 사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이미 오른 종목들을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뭔가 이제 감독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트롱 바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나 봐. 그날 샀어요, 이제 그날. 그날 이게 2월 1일 날 나왔을 거예요. 2월 1일인가. 그렇군요. 그쵸? 그날 또 놓쳤네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빠질 때 사라. 네. 다시 한 번 더 근데 이 회사는 언급드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영업이익이 1,301억 해가지고 이제 전년 동기 대 56% 해가지고 컨센서스는 847억인데 1,301억이 나왔고 약 54%를 상회를 했죠. 네. 그다음에 스판데스 영업 부분이 무려 1,248억. 그래서 사상 최대치를 경진해서 이 회사는 결국 스판덱스 때문에 먹고 사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원료 비디오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타이트한 수급 상황으로 일단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전체 캐파의 45%가 중국 인도 법인인데 거기에 이제 OPM이 10% 중후반으로 개선되고 있다.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네. 효성 TNC 일단 지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밑에 보시면 이제 표를 보면 이제 실적인데 컨센서스보다 많이 줬다는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이제 27% 정도 추가 개선 전망이. 그러니까는 작년에 좋았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네. 올해도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맞아요. 올해도 1,656억이면은 작년 동기 대비 무려 그러니까 2000년 대비죠. 네. 110% 추가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계속 주가 흐름이 좋은 거로 나오고 네, 있습니다. 저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누가 보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 운동은 안 하면서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판데스 재고일수가 역사상 네. 최저인 8일입니다. 8일. 그러니까요. 8일밖에 안 돼가지고 네. 이제 연간 추정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음. 이제 5,161억에서 변경후에는 5,143억, 영업이익도 266억에서 이제 602억으로 이제 변경 이렇게 나오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스트롱 바이 해가지고 3.5조 해가지고 80만 원으로 상향을 했거든요. 스트롱 네? 바이 제세를. 우와,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간이 2021년 추정치를 64%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중국의 공장, 치저우라든가 인도 공장의 이익 정상으로서 구조적 이익 레벨에 성장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에슬레저라든가 위생용품 신규 수요가 창출이 되고 있다는 거에서 연간 이제 10% 성장 가능했는데 올해는 이제 어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린 수요가 좀 다시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을 그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료 비디오의 하향 안정화가 이제 예상이 되니까 이제 원료가 가격이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원재료가에서 그게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업체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넘버터 기업인 후안펑 케미칼인데요. 네. 이 회사가 이제 시총이 그 1월 14일 날 네. 9.4조 원에서 무려 12조로 30% 상승했거든요. 와. 근데 이제 TNC의 어떤 그 캐파 대비 네. 우리 그 스판덱스 가치는 그 우리 중국의 후아폰을 비교했을 때 무려 45% 할인 상태다. 그러니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되고요. 그래서 지금 후아폰의 추정폰은 24배인데
효성 TNC는 3.9배. 턱없이 낮네요. 네, EV, EBITDA도 15배인데 여기는 3.6배. 그러니까 원래 PBR이나 퍼나 뭐 EBITDA가 낮은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뭐 한 8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기대가 되네요, 추가적으로 진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회사는 1차 목표가 45만 원인데 이제 달성이 됐고 2차는 이제 80만 원인데 과연 갈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네. 후아파나가 독일 같이 부여할 때는 110만 원이다. 3차 이렇게 냈는데 갈지는 모르겠다. 또 흐름은 좋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까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그다음에 이제 있겠습니다. 효성 네. 첨단 소재는 네. 아시다시피 이제 탄소 섬유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소 경제 기업의 업사이드 올해 아주 이제 작년 4분기에 어닝 스프레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매출액은 줄어들었어요. 6,924억인데 영업이익이 367억 그래가지고 97% 전년 동기에 늘었고 그다음에 우리 컨센서스를 대비 상회한 실적을 기록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업이 타이어 보강제 얘가 이제 가동률 상승이 됐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스틸코드 베트남 이설리나 가지고 원가 절감 효과가 있었는데 결국은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이제 그 스판덱스 호황료나 기타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베트남 스판 이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이제 이게 보면 수소 경제 가지고 이제 탄소 섬유 이게 또 부각이 되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주가 흐름이 기대된다. 하면서 결국에는 글로벌 완성체 수요 증가에 따라서 PET 관련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저가 물량이 인해서 국내에서 베트남으로 이설한 스틸코드 부분에 또 구조적 효과가 일단 빛을 발휘한다 이렇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탄소 섬유가 올해 하반기부터 현대차 넥소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 경제 대부분 제품군에 이 효성 첨단 소재에 탄소 섬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효과를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재료가 있는데 그래서 이 목표 주가를 37만 5천 원으로 상향을 했었습니다. 네. 되고요. 지금 뭐 30만 원 넘었다가 지금 네, 이제 넘었어요. 20만 원 다 내려왔는데 이렇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에넌 에너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분야 확대로 그린 뉴딜 수혜 기대해 가지고요. 이제 하는데 이 회사는 이제 지에는 GNC 에너지의 자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이 이게 이제 4분기 실적까지 아직 안 나왔고요. 3분기 실적이 59억, 매출액이 이제 전년 동기에 줄었고 영업이익도 줄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진한 회사가 네.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올해는 뭐냐면 이제 고수익성 프로젝트가 작년에 코로나로 지연이 됐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이제 올해는 이제 고수익성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매출을 다시 회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규 사업의 수익성 회복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혜에너지는 아마 일회성으로 올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춘천의 수열 클러스터 프로젝트 참여 아주 이제 주가가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을 해서 올랐는데 네. 작년에 온기로 봐서는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별로 이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약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는 안 좋다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이제 그 미래를 보는 건데 아까도 앞으로는- 얘기했지 이 회사는 뭐냐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비상 발전기 납품한다. 그 이슈로 해서 올랐는데 상한가를 기록을 못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슈가 뭐 계속되면 오르겠지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회사 내용 이런 거 봐서는 안 좋기 때문에 네. 아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네. 굉장히 이번 주에 뜨거웠던 종목들을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우리 감독님과 나눠봤습니다. 감독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 주식 그라운드 오늘도 양대 시장에서 개인이 열심히 사들이면서 지금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건강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넌넌넌 월요일에 만나요. 솔잎은 보라